그 466페이지에 이제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문법을 가르칠 때 우리가 문법이 과연 무엇인가, 문법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가, 혹은 문법이라는 것이 언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이제 문법이라는 그 형질에 대한 탐구였다면, 가르쳐지는 그 어떤 그거이죠. 컨텐츠이죠. 그 컨텐츠에 대한 논의였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까? 그 컨텐츠를 문법이라는 것을 적어볼게요. 문법이라는 영역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도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론이라는 건 이론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들이 이렇게 분류를 굳이 하자면 한 몇 가지의 이론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론이고, 즉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접근법이고, 글자 크기 줄일게요. 그 접근법이고, 그 접근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이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을 가르치기 위한 접근법, 방법론적인 논의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approaches라고 되어 있죠. approaches, 어떤 접근법이죠. approaches to form-focused instruction. 그래서 form에 집중한 교육이에요. form이라는 건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형태라는 것이고, 형태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문법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론에 있어서, 영어 교육론에 있어서 form이라고 나오면 형태구나. 곧 그것은 이 문법적인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orm-focused instruction을 form focused instruction에 대한 접근법들을 이제 다양하게 여기서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일단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안 하고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중에 지금 이 부분 중에 이제 한 단락 정도가 되게 중요해요. 한 단락 정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explicit presentation of forms,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implicit presentation of forms라고 있어요. 이제 form focused instruction, 문법 형태 중심 교육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형태 중심 교육, 형태에 집중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번호를 먼저 붙일까요? 1번이 explicit presentation of forms. 문법의 명시적인 제시하는 거,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 explicit이라는 건 명시적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직접적인 거죠. 문법을 직접 가르치는 거죠. 다소 명시적인 방법. 두 번째가 암시적인 방법이네요. 이거는 암묵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암시적으로 넌지시한다. 암시적이라고 적어놓을게요. 다음으로 focus on form이라는 요소가 있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implicit presentation of forms. 그 다음에 focus on form이 있고, 그 다음이 뭡니까? feedback on errors가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오류를 만들어내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있습니까? 네, lexical grammatical approach. 5번. lexical grammatical approach. 예, 이것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총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번과 2번을 하겠습니다. 그 5가지 요소가 뭐다? 형태 중심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을 위한 어떤 일종의 방법론적인 논의다. 어떤 방법론, 접근법적인 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시적인 문법 형태 교육부터, 명시적인 방법, 명시적 제시 방법, 형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Explicit instruction attempts to help learners develop metalinguistic awareness of a role that can be carried out deductively or inductively 라고 되어 있네요. 명시적인 학습은
그쵸? attempts to 뭐뭐를 시도한다. 학생들을 도와줘요. develop 발달시켜요. 뭐를 metalinguistic awareness. 자, metalinguistic awareness라는 거는 초언어적 이거 metalinguistic 한국말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문법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초언어죠? 모르겠어요. 문법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metalinguistic ability라고 하고 이건 awareness 있는 인지. 즉, 여기에 어떤 문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문법 현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분석적인, 애널리틱한 어떤 knowledge예요. 그거를 metalinguistic knowledge라고 해요. 있는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뭐라 하면 metalinguistic knowledge라고 하는데요. metalinguistic knowledge. 근데 그 metalinguistic하게 뭔가를 분석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인식을 metalinguistic awareness라고 하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이 문법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발달시켜요. Of a rule that can be carried out deductively and inductively. 그것은 그러한 지식은 우리가 deductively 연역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귀납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deduction 그리고 induction은 우리 문법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명시적인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을 문법적으로 뭔가를 해석해낼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교육시키는데 도와주는데 그런 거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데 이러한 metalinguistic awareness development는 연역적으로 혹은 explicit instruction은 연역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귀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과연 이 연역적인 explicit instruction이 무엇인지 귀납적인 explicit instruction이 무엇인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In a deductive explicit presentation. 자, 연역적인 명시적 교육에서는 the teacher begins, begin 시작합니다. A lesson by announcing the grammar focus. 어떻게 함으로써? 문법을 설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문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이렇게 해요. For example,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the present progressive.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배웁시다. 자, 여기 있는 이거요. present progressive. 문법 용어죠? metalinguistic term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metalinguistic term이에요. 뭐가요? 이게요. 아이고. 이게요. 아시겠죠? present progressive. past tense, present tense, present progressive. 비동사, be copula be. 아니면 auxiliary verb, noun, verb, adjective 이런 거 다 있죠. 문법 용어. 그걸 우리가 metalinguistic term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이 metalinguistic term을 언급하면서 문법을 탁 제시를 해줘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the present progressive. The teacher might then write examples. 자, 그리고 나서 example을 적어요. Of the target structure on the board or show a grammar chart or table in the textbook. I am looking for my cell phone. 이라는 예문이 있을 수도 있고 She is buying a house. 이라는 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Afterwards, 그 후에 the teacher would follow up an explicit explanation of the rule in detail. 그리고 나서 이러한 룰을 제대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죠. Including the form, meaning, and use. form이나 meaning이나 use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is formed with the present form of be. 자,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And the present participle of the main verb.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고요. The present progressive is used to mean
ongoing action, 동사 원형, main verb, 동사 원형에 present participle, ing가 붙은 게 오고요. The present progressive is used to mean ongoing action, 현재 진행형의 동작을 묘사하기 위해서 at the time of speaking or for future events.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형태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씁니다 하고 직접적으로 교사의 직접적인 문법 설명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deductive explicit presentation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deductive, 여기 핑크색. deductive explicit presentation의 핵심은 뭐냐면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The teacher follow up with an explicit explanation of the rule in detail.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요. 이게 바로 explicit presentation을 deductive 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로요. 아까 제가 present progressive 이거를 metalinguistic term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또한 metalinguistic term이 어디 있는지 줄을 그어볼게요. 쭉 넘어가서 여기요. The present progressive 이거 metalinguistic term이에요. tense metalinguistic term이에요. 자, present form of be metalinguistic term이에요. am, is, or are. metalinguistic term이지만 이거는 예시죠. 이거는 빼고 present form of be 이거요. 그 다음에 present participle of the main verb metalinguistic term이에요. 또 한 번 present progressive metalinguistic term이고 쭉 넘어서 이제는 없어요. 이런 문법 용어들 주어, 동사, 현재 진행, 미래 진행, 뭐 과거 분사 아니면 뭐 수동태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를 metalinguistic term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metalinguistic awareness는 거기에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지이고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계속해볼게요. 계속해보겠습니다. When providing an explicit presentation inductively 이제는 아까 deductive explicit presentation 했죠? 이제는 뭐해요? Inductive explicit presentation 하겠습니다. Inductive explicit presentation 색깔 바꿉시다. 뭘로요? 블루 할게요. The teacher tries to elicit information from the students by presenting example sentences, sometimes by using input enhancement techniques such as consciousness raising. 자, 뭐 input enhancement technique이라는 거는 그 해당하는 오늘의 목표 문법을 굵게 enhanced 해서 표현하는 거를 input이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input enhancement techniques라고 하는데요. 뭐 consciousness raising 뭐를 위해서요? 여기에 어떤 문법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raise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장이요. It is raining now. You are studying English now. She is sleeping now. They are having lunch now.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교사가 이 문장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거 볼게요. 대화를 보세요. Can you see how we can form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뭐라고 물어보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시나요? 학생들이 뭐라 해요? Use is are plus verb and ing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문법 설명을 직접적으로 했나요? 아니죠. 선생님은 문법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예문을 준 다음에 찾아보라고 했어요. 다시 이거 지우고 예쁘게 이 예문을 준 다음에 이 굵은 글자 input enhancement 테크닉이 쓰여져 있는 텍스트를 주고 이 굵은 글자 enhanced input들을 보고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present progressive tense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래요? What timers do we use with this tense? 이 tense랑은 또 뭐랑 어울리죠? 이 폼들은 어떤 텐스를 쓰죠? This moment, right now. 바로 지금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씁니다. 라고 학생들이 찾았어요. 아까 위에 거랑 다른 게 느껴지세요? 아까는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저기다. present progressive다. 근데 여기는요. 너네가 이렇게 한번 찾아봐. 이거 뭔지 알겠니? 네, 이러합니다. 그럼 이건 어떠니? 네, 이러합니다. 이렇게.
교사는 그것을 찾도록 질문하고 유도만 하고 학생들이 직접 찾아요. 뭐를 보고요? 예문을 보고요. 그렇죠. 극명한 차이는 이거예요. 여기 2번 할게요. 극명한 차이는 이거예요. 1번. Deductive Explicit Presentation,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메타링구스틱 텀을 써가면서 학생들에게 문법을 설명해줘요. 반면에 2번. Inductive Explicit Presentation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예문을 교사가 준비한 걸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문법을 직접 찾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Deductive Explicit Presentation은 문법을 직접적으로 주고, 그러니까 문법 현상을 직접적으로 교사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Inductive Explicit Presentation은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In addition to deduction and induction, abduction can be another approach. 네, abdu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할게요. 지금 이론적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되는 측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bduction은 빼고요. 요 두 가지 완벽하게 여러분 비교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비교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deductive, 연역적 문법 제시법은요. 교사의 문법 교육이 있고 예문을 보며 추가 학습을 해요. 됐죠? 인덕티브는요. 교사의 예문을 예문 제시가 있고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찾아내요. 그러나 둘 다 우린 이거를 뭐라 불러요? implicit 이런 말 쓰지 않고 explicit 이라고 하고 또 explicit 이라고 해요. 왜요? 수업에서 문법이 있다는 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래요. 이거는 explicit 맞죠? deductive는 explicit 맞아요. 왜냐하면 문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런데 inductive는 왜 explicit일까요? 교사의 질문을 보세요. present progressive가 뭐 어떤 게인지 알겠어? 이러죠. 이 tense가 언제 쓰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미 여기에 문법이 operating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법이 거기 있다라는 그것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explicit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의 주안점이 마치 문법이 아닌 것처럼 문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뭔가가 conversation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거는 implicit인 거죠. 그렇지만 교사의 질문 자체가 여러분 여기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문법으로 유도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명시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반면 교사가 직접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유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inductive explicit presentation이라고 해요. 되셨죠? 네. 그래서 abduction 안 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종류 아셔야 돼요. explicit presentation of forms 중에는 연역적 제시 방법이 있고 귀납적 제시 방법이 있다. 둘 다는 연역이건 귀납이건 둘 다는 문법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문법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다소 명시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implicit이요. 그러면 암시적인 방법은 당연히 문법이 그곳에 있다라는 유도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읽어볼게요. In an implicit approach to grammar instruction, the teacher does not employ structure analysis or technical terms to explain the linguistic rules. 교사가 절대로 문법 용어라든지 아까 전처럼 present progressive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여기요. technical terms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라고요? metalinguistic terms라고요. 다른 말로. 다른 전문 용어로 metalinguistic terms다 이 말입니다. 요게요. 다른 말로 하면. 혹은 문법적인 분석이 없어. structure analysis가 없어요. to explain the linguistic rules. 어떤 언어적인 룰을 설명하기 위한 없어요. Instead, 대신에 the target form is used in the utterances made to communicate with the students. 그 대신 이 target form이 있죠? 아까 여기서의 target form은 뭐였나요? 목표 문법. 아까 여기에서 예로 나온 목표 문법은 present progressive. 그래서 target form은
수업은 항상 타겟 폼을 갖고 있잖아요. 목표 문법을. 여기에서는 뭐예요? 학습 목표의 문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었죠? 다른 말로 영어로 present progressive였다. 맞죠? 여기는요. 그래서 target form is used in the utterances. 말할 때 발화 속에 그 target form이 들어가 있대요. Made to communicate with the students.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the context of the utterances help them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sustain the communication. 그리고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그 타겟 폼을 이렇게 노출되면서 배우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오늘 문법은 이걸 해보자 라든지 여기서 문법을 찾아보자 이러한 suggestion이 없어요. 수업에 전혀.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s provided in authentic context, drawing on A. the teachers and students' current actions, B. their personal lives, or C. visuals. 볼게요. Teachers and students' current actions. 그들의 현재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I'm speaking now. I'm not reading. 자, 학생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아요. Now가 들어가죠. Now. Susie is sitting on a chair now. 자, sitting. Now가 들어있어요. Not standing on it. We are studying English now. We are not watching TV. 이름으로써 now를 쓸 때는 지금 하고 있는 current action, 지금 현재의 상황을 뭔가 묘사할 때, 현재의 행동을 묘사할 때 우리는 be, ing를 쓰는구나 하고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B요. I am living in the US now. I was living in Canada before. Tom is taking a cooking class these days. 됐죠? 그러니까 현재의 personal lives, 그들의 삶은 이러해요. 그쵸? 지금 현재의 무언가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ing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다음, C. In this picture, what is this little girl doing now? 지금 뭐 하나요, now? She is running or swimming. 달리니, swimming하니. In this movie, to whom is the man speaking?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니? Is the man speaking to the police or to his friend? 누구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now가 나오고 ing가 붙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학생들은 추측을 하게 되죠. 뭐가 있어요? 목표 문법에 대한 노출이 있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굉장히 authentic, 진실된 상황이죠.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노출에 의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1번. 어떻게 한다? 목표 문법을 학생들은 이렇게 적을게요. 첫 번째. 목표 문법을 깨우친다 라는 가능성이 있고 혹은 목표 문법을 못한다 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자, 노출을 시켜줬어요. 거기 폼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그치만 반복적으로 썼어요. 목표 문법에 대한 노출은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이때의 일부 학생들은 목표 문법을 이럴 때 쓰나 봐 하고 깨우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너무 의사소통에만 집중하다 보니 목표 문법을 깨우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앞에 있던 명시적인 거는 직접적으로 교사가 제시를 해주는 방법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교사가 유도하는 방법이 있죠. 따라서 둘 다가 학생들로 하여금 그곳의 목표 문법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학생들이 그것을 디덕티브하게 하거나 인덕티브하게 하거나 학생들은 그곳에 목표 문법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학습하려는 애널리틱한 어프로치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임플리시트라는 거는 그것에 대한 노출만 이 의사소통, 내추럴한 컨디션에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노출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운이 좋을 경우 목표 문법을 깨우칠 수 있고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반면 어떤 학생들은 목표 문법을 깨우치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implicit approach to grammar instruction 이러한 상황에서는 the teacher does not employ structure analysis or technical terms to explain the linguistic rules. 절대 문법 그 자체에 대해서 논하거나 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만 존재해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사용되는 그 utterances. 그 utterance 속에서만 목표 문법이 자연스러운 어떤 언어적인 도구로 존재하게 하는 것. 그렇지만 왜 이게 implicit presentation인가요? 수업 중에 이러한 예문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는 implicit presentation of form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아주 인텐스하게 특정 목표 문법이 자주자주 등장을 해야만 해요. 오늘의 목표가 present progressive인데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그 present progressive 들어간 문장을 딱 2개 썼어요. 그럼 그거는 암시적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죠. 적어도 이렇게 인텐스하게 많은 부분 제공이 되나 예문이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선생님에 의해서도 일어나지 않고 학생에 의해서도 일어나지 않고 단지 그것에 대한 노출에 대한 강도, 그 frequency만 높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implicit presentation of forms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요. approaches to form focused instruction의 요 첫 번째 단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d Ellis defines form focused instruction. 이 형태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무엇이냐면 any planned or incidental instructional activity that is intended to induce language learners to pay attention to linguistic form.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은 계획되어 있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굉장히 자발적인 unplanned란 말이에요. unplanned. unplanned 된 그 어떤 테크닉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instructional activity고 그 activity는 intended, 의도되었어요. to induce, 유도하게 language learners to pay attention to linguistic form. 그 문법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뭔가 의도되거나 unplanned, 비계획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activity를 우리가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계속이요. FFI, 즉 Form Focused Instruction Approaches vary, 다양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traditional, structure-based, focusing primarily on form. 자, 문법에만 집중하던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or more communicative approaches to attention to form.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그 폼에 노출시키는 그러한 형태까지 다양하다. While students are engaged in activities that are meaning focused. 그렇지만 학생들은 어떤 의미 중심의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아까 얘기했던 explicit presentation of forms는 어떤 것에 속하나요? 더욱더 structure-based focusing primarily on form에 가깝죠. 적어볼게요. explicit presentation of forms. 그것은 더더욱 이보세요. structure-based focusing primarily on form에 가까워요. 자, explicit presentation of forms는 앞선 이 왼쪽 극단에 가까웠다면 우리가 여기 뒤에 말한 거요. implicit presentation of forms. 그냥 예문만 자꾸 주고 분석이나 어떤 유도를 직접적으로 안 하는 거. 이 암시적인 방법은 어디에 더 가깝냐면 여기요. 어디 있죠? More communicative approaches with attention to form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그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폼에 집중하지 않고 더 의사소통 중심적으로 뭔가를 기획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가깝냐? 아까 얘기했던 implicit 여기요. 요게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licit presentation of forms하고 implicit presentation of forms가 이렇게 양극단에 있다면 자, 여기다 해볼까요? 이렇게 양극단에 있다면요. 여기는 implicit 양극단에 있다면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한 교육적 테크닉들이 많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쵸? 다양한 교육적 테크닉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직접적이냐, 폼에 대한 제시가, 혹은 얼마나 덜 직접적이며 간접적이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의 이 continuum, 이 수직선이, 직수선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테크닉, 이런 테크닉, 이런 테크닉이 있을 수가 있으며 그것들이 어디 제시되어 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어디요? Focus on form이라든지 뭐 feedback on errors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lexical grammatical approach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수직선 어딘가에 어디 갔죠? 이 수직선 어딘가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문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행위, 문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속한다? 아까 얘기했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form focused instruction 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서 아까 explicit presentation of forms 중에서도 deductive approach가 있고 inductive approach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deductive approach가 직접적인 것에 더 가까워요. inductive approach가 직접적인 것에 더 가까워요. deductive approach가 명시적인 폼 제시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그냥 deductive instruction이라고 적을게요. deductive instruction이 있고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해야겠습니다. deductive instruction이 있고 또한 inductive instruction이 있다면 deductive instruction이 더 왼쪽으로 이해되시나요? deductive instruction이 더 직접적인 이거 지우고요. 더 왼쪽으로 inductive instruction은 더 오른쪽으로 가깝게 위치한 무언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여기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위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까 얘기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implicit form presentation이 있고요. 되시겠죠? 예,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수선, 이 컨티뉴엄 안에, 이 수직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요소들 어디 갔죠? 다른 요소들, error feedback이라든지, corrective feedback이라든지, lexical grammatical approach라든지, focus on form은 또 다음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개념들 완벽하게 이해하시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explicit presentation of forms 중에서도 inductive instruction과 deductive instruction은 deductive instruction과 inductive instruction은 교사 임용 시험에도 아주 자주 등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확실히 구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